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추구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제는 200. 예, 술과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주태배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시인입니다. 읽고 시작하죠. 예. 녹죽군자절, 청송장부심, 인심조석변, 산색고금동. 예. 녹죽군자절, 청송장부심. 예. 녹죽, 초록색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청송, 푸른 소나무는 장부의 마음이다. 그죠? 예.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대나무의 속성을 군자의 절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그 푸른 소나무를 장부의 마음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문장을 또 다른 문장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그 논어의 자 한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한연호 지 송백지 후조야. 예, 세한, 그 한 해에 가장 추울 때 있죠. 예, 세한이 지난 연휴해야, 해가 추워진 연휴해야 알게 된다. 송백,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후조,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편안하고 평화로울 때에는 사실 누가 그렇게 더 심지가 굳은지 알 수가 없죠.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야 그 사람들이 평가가 되겠는데요. 소나무와 측백나무도 여름에는 별로 그런지 모르지만 추운 연휴에야 그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시들지 않고 끝까지 그 푸르름을 나타내고 있죠. 푸른 소나무를 장부의 마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인심조석변, 산색고금동. 예. 사람의 마음은 조석,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산색고금동. 예. 산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해서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과 그 자연의 한결같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중에서도 녹죽, 초록색 대나무 같은 그 부러질지언정 휘지를 않는, 그리고 청송, 푸른 소나무와 같은 그 장부의 마음, 그런 마음들 외에 보통의 사람의 마음들은 조속으로 변하죠. 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기 일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한 가지로 한결같이 똑같다는 것을 비유했죠. 여기서 인심 해서 사람의 마음,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사람의 마음이냐 짐승의 마음이냐 해서 수식관계로 만든 단어입니다. 인심. 그 다음에 산색, 산의 색 해서 수식관계예요. 예. 여기서 조석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저녁, 이 반대되는 글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단어죠. 조석, 조석 간만의 차이 이런 식이 있죠. 그리고 옛꽃자, 지금 금 해서 옛날과 지금 반대되는 글자 두 개를 합쳐서 고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구는요, 거의 이 단어를 수식관계라든가 유사 개념의 글자를 합자해서 만든 단어, 혹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합해서 만든 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 만드는 방법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동사 하나만 이제 얹은 겁니다. 변한다, 같다, 이런 식으로요. 예. 정리해 보면요, 녹죽 군자절, 청송 장부심. 예. 초록색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푸른 소나무는 장부의 마음이로구나. 예. 인심조석변, 산색 고금동.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만 산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강산만고주, 인물백년빈, 세사금삼척, 생애 주일배. 강산만고주, 인물백년빈. 예. 강과 산, 이것도 강과 산은
이게 의미가 반대죠. 물과 이거는 흙에 반대되는 의미의 글자를 합해서 강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예, 강산은 만고, 만년이나 오래된 수식이에요. 만고.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느냐? 만년이나. 이렇게, 예, 꼭 만년이 아니라 아주 많은 세월을 말하는 거죠. 만고의 주인이고, 예, 강산은 만고의 주인이고, 그래서 인물, 여기서도요, 사람이라는 인자와 사물 물자를, 예, 합자로 해서 인물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백년. 년은 년인데 10년이냐, 100년이냐, 1000년이냐, 100이나 되는 수식 관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고, 100년, 이렇게요. 인물은 100년의 손님이다. 예. 강사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주인이고, 사람이나 사물은, 예, 동물이나 뭐 이런 물건들 같은 것은 다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손님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예, 이 시는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예, 그 철학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해서 많은 시인들이 요 내용을 많이 회자하는데요. 원래 그 이태백이 쓴 시에서 먼저 이백을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백은요, 701년도에서 762년도, 그러니까 61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 당나라 때의 시인이죠. 예, 그 당나라라고 하면 특히 시가 중국 문화의 정수로 알려져 있죠. 뭐 이백하고 두보하고 왕유 이렇게 3대 그 걸쭉한 시인도 배출했고요. 물론 그 과거 시험에 그 시가 이제 필수 과목이기도 했지만 귀족 사회에서 이 시를 취미 삼아 이렇게 많이 즐겨했기 때문에 특히 당나라 때에는 문장 중에 시가 아주 굉장히 발전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태백은요, 그 어머니가 그 태백성이라고 해서 그 금성이에요. 그 태백성을 꿈에서 보고 이제 이백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를 태백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출생 고향이랄까? 그것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대체로 촉당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아버지가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외국을 돌아다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백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돌아다녀서 그런지 그렇게 이동한 그런 흔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한 그런 것은 없이 유복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호탕하고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그 문장도 이렇게 상상력에 의해서 그냥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자연의 특히 달이라든가 뭐 이렇게 술도 좋아했고 굉장히 그 서정시의 새 국면을 개척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유랑 생활을 한 거 따질 수 없는 그런 생활이 되겠는데, 자기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 태생적으로 이제 방랑 기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포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 왕이나 제후의 그런 집안이 아니면은 사실 그 벼슬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주만 있다고 해서 관직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그 상류층과의 사람들과의 그 교류를 목적으로 유랑을 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42살에 이르러서야 이제 한림 공봉이라는 그런 직위에 앉게 되는데, 이 한림 공봉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왕의 조서를 이렇게 기초를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기초를 잡아주고 또 혹은 글을 수정해주고 이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직에 42살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 당 현종 때거든요. 그 현종이 이 이백을 선택했을 때에는 무슨 관직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 문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불렸어요. 때문에 그 어떤 이백을 상대로 정치적인 어떤 의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백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그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죠. 항상 그 양귀비하고 당현종하고 놀 때 이백을 불러다가 시를 지어라 뭐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백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현종과 이제 양귀비의 그 문란한 생활들 뭐 이런 것, 실제로 이백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뭐 이백, 글쎄요, 저는 뭐 이 기록이고 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알려져 있는 이백에 대한 그 성향을 보면은 저가 현종이라도 이백에게 뭐 정치적인 자문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백은 이제 이런저런 현종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자신의 뜻을 이제 펼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안을 떠나서 다시 또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자기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시를 쓰면서 정말 우주 자연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정계에 들어가서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한림 공봉 뭐 왕의 조서를 꾸며주는 그런 식의 직위를 하다가 결국 이제 궁정의 시인으로서 그 이백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죠. 이백은요, 특히 이제 두보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두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습니다. 이백은요, 그 시선이라고 불려져요. 왜냐하면 그 도가적인 그런 그 사상이 많이 시에 묻어나고 풍류남아로서 세속초탈적인 그런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달이라든가 이 자연미를 찬탄한다든가 그리고 시도 이제 측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도가적인 풍류를 보이기 때문에 시선이라고 불려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두보는요 굉장히 육아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그래서 민초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시에 거침없이 그 현실을 비판하는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죠. 육아적이고 이백은 도가적이에요. 그리고 시도 이백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시를 쓴 것에 비해서 두보는 태고를 반복합니다. 쓰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둘을 이제 앞에 성자를 해서 이두라고 해서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이 두보를 이백보다는 더 높이 평가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백이 더 인기가 있죠. 술 좋아하고 풍류적이고 뭐 이래서 그런지 두보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시를 봐도 괴로워요. 그 백성들의 그 아픔을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백은 굉장히 호탕하고 아주 자유분방하고 이러니까 좀 시원한 그런 또 스케일이 좀 커 보이고 그래서 이백이 훨씬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백을 좋아해서 뭐 달타령 있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백을 굉장히 좋아했죠. 이 둘은 그 나이가 띠동갑이에요. 이백이 두보보다 12살 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그 장점을 보고 굉장히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백이 그 아주 그 검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천검을 휘두르면서 검물을 추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에 담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의 시는 이태백집에 다 수록되어 있죠. 그의 시 중에
월하 독작이라고 해서 그 달 아래 홀로 술 마시다 이런 술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초탈한 그런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말로 이백이 배를 타면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강물 위에 비친 그 달을 따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 이백은 결국 과음으로 해서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사 금삼척 생애 주1배 세상사 그다음에 생애 해서 이제 대꾸로 했습니다. 세상사를 검은고 금자죠. 삼척 때는 검은고에 실어보내고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 고달픔은 다 세척의 검은고로 날려보내고 생애 주1배 살면서 한평생의 그 시름은 한 잔술에 위로해보내 달래내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하면요. 강산 만고주 인물 백년빈 강산은 만고의 주인이고 인물은 백년간의 손님이네. 세사 금삼척 생애 주1배 세상사는 검은고 삼척에 날려버리고 삶의 고달픔은 술 한잔으로 달래보내. 이 자연에 비해서 이 하찮은 인간들이 100년도 못 살 인간이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검은고나 술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사는 인간사를 시로 읊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산정사태고 일장 여소년 정리 건곤대 한중 1월장 한 년씩 보시겠습니다. 산정사태고 일장 여소년 요 시는요, 당경이라는 북송대의 사람이에요. 승의랑이라는 정육품의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소동파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시에 능했다고 합니다. 자는 자서고요. 당자 서문록에 있는 시를 발췌해서 편집한 것이죠. 그의 시를 보시면은요. 산정사태고 일장 여소년 여화유 가취 호조 불방면 산이 고요하니 태고적 같고 얼마나 고요하면 태고적 같을까요? 일장 여소년 해에 기르니 소년과 같구나. 정말 이 고요함 5, 60년대 6, 7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를 보면은요 정말 차도 없고 그냥 산하고 들하고 드문드문 집 있고 정말 고요함이 느껴지죠. 한가로움이 느껴지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참 고생이 많았던 시대라고 하는데 그 고요함 그것이 마치도 태고적 같고 또 해가 한낮의 길이가 긴 것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그것은 마치 소년과 같구나.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화유같이 여화 꽃이 다 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여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화면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웬만한 꽃들은 이제 떨어지고 남은 꽃들이 아직 있는 거죠. 유자는 오히려 유자예요. 아직도 라는 뜻도 있고요. 꽃이 남아있으니 아직 꽃이 다 지지 않았어요. 가을이 아직 안 왔어요. 늦여름 정도 될까요? 꽃이 남아있으니 그래도 취할 수 있어. 꽃향기에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호조 불방면 좋은 새가 예쁜 새가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수 낮잠 자는 거죠. 오수를 방해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태평한 그런 한낮에 늦여름에 오수를 즐기면서
예, 꽃향기에 취해서 아주 편안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시로 담았습니다. 단경의 그 취면, 예, 취해서, 꽃향기에 취해서 자다. 예, 참,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산정, 일장, 여화, 호조, 이런 자연의 정말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이제 앞으로는 너무 기계적인 것에, 이런 삭막해서 이런 자연 그대로를 만끽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요. 정리건곤대 한중 일월장. 예. 정, 고요할 정자죠. 리, 속리자예요. 고요함 속에 건곤, 하늘과 땅의 큼을 알겠고요. 고요하니 하늘과 땅이 크고, 네, 큰 것을 알겠고, 한중 한가로운 속에 해와 달의 일월은요, 세월을 뜻해요. 그래서 세월의 김을 알겠다. 우리가요, 이 고요하고 이 한가로워야 하루가 긴 것을 느끼죠. 세월이 긴 걸 느껴요.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은 금방 일주일이 가고, 금방 한 달이 가고, 금방 1년이 가지 않습니까? 눈 감았다 뜨면은 벌써 세월이 가잖아요. 한가로워야 이 세월이 긴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고요해야 이 주위를 보는 거예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네. 여기서 이제 정자를 보시면요. 이 왼쪽에는 그 풀을 청자고 오른쪽은 싸울 쟁자죠. 네. 싸우긴 싸우는데 푸르게 이성적으로 싸우는 게 고요함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하지만 이 산이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게 적이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 청입니다. 예. 그것을 참 정자로 만들었어요. 재밌죠? 예. 그리고 요 이자는요. 속옷리예요. 요 속에는 마을리가 들어있죠. 이 겉에는 옷의예요. 그래서 그 발음은 리로 하고 뜻은 옷의로 하는데 속옷을 의미하는 리자입니다. 예. 좀 고요하고 한가롭게 살아야죠. 이 짧은 인생을 바쁘게 살면 정말 좀 아쉽죠. 정리하겠습니다. 산정사태고 일장여소년. 산 고요하니 태고적 같고 해 기니 소년과 같구나. 정리건곤대 한중 일월장. 고요함 속에 하늘과 땅의 큼을 알겠고 한가로운 속에 세월의 김을 알겠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